대부분의 기증의견고를 추천하신 분이 그런 설명을 하냐라고 질문했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시아에서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한조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저희의 댓글들, 코수술과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일일이 다 댓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워낙에 댓글 수도 많아지다 보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저 이런 경우인데 이게 과연 잘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수술을 하셨고 어떠한 코 모양을 가지고 계셨고 수술하셨던 원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으로 이런저런 연고를 하고 뭐 수술 방법을 택했는지는 그분의 경험과 의견에 따라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수술하신 분께서 그 의견에 동의해서 진행을 했다면 사실 그에 대해서 제가 잘잘못을 따진다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설명을 한다고 해서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코수술하는 성형외과 전문의냐? 저 나름대로는 자부하지만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더 훌륭하고 유명하신 분들도 많겠죠. 그것을 제가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자, 근데 만약에 저는 이런 방법 때문에 이렇게 수술하려는데 이분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사실 제가 실제로 코를 보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지 않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 드렸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려면 상담 오셔서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제 영상 중에 제가 비중격과 늑연골, 기증늑연골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영상이 있습니다. 조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성형외과 의사들도 저한테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상담을 왔는데 제가 늑연골을 권했다, 비중격을 권했다. 제가 거기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저도 사실 늑연골 사용하기도 하고요. 비중격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싫어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지 무조건 그게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코연골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이유가 있다. 그런데 이런 이유가 도저히 이 환자한테는 본인이 원하는 어떤 결과물에서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늑연골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기증늑연골에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공격하신 성형외과 의사분이 계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여기 드리겠습니다. 기증늑연골이라는 건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사람에서 온 건지도 모르고 연골의 특성상 연골마다 다 틀립니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기증늑연골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수술하시는 의사분께서 누구누구씨 정말 이거를 많이 코를 높여야 되고 길이를 연장을 해야 되는데 자가늑연골을 쓰고 싶지 않으시다면 기증늑연골이라는 대안이 있다. 이거는 사실 어떠한 연골을 뜨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좀 차이가 날 수 있고 처음에는 굉장히 좋지만 5년, 6년 지나서 흡수가 많이 해서 떨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동일하고 수술을 진행하셨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증늑연골을 추천하신 분이 그런 설명을 하냐라고 질문했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증늑연골이 쓰는 방법이 옳지 않다는 것이지 그게 무조건 나쁘고 무조건 악한 재료냐라는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나는 비중격 했는데 어떻더라, 귀연골 했는데 좋더라 나쁘더라. 사실 우선적으로 비중격이 가장 좋은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코가 많이 휘어있고 기능적인 문제가 됐을 때는 어차피 비중격을 떼야 되고 비중격을 이용해서 스프레더그래프트라고 해서 보정을 하는 부목도 돼야 되고 그런 경우는 당연히 비중격이 우선순위가 돼야겠죠. 제가 귀연골을 선호한다는 건 보편적인 1차적인 수술에서 그런 경우를 설명한다는 것은 오해를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혹시 어느 성형외과 전문의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려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다 그러면 긍정적인 디스커션을 가지고 댓글에 대해서는 저는 토론할 의향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 가지 이제 아셔야 될 것이 댓글을 보고 이 사람은 이렇더라 저 사람은 저렇더라다나 한 가지 한쪽 얘기만 듣고 그게 정답이라고 믿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영어가 되신 분이라면 펍메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 세계 논문, SCI 논문들이 검색되는 사이트죠. 거기서 검색해봐서 비중격, 기형골, 늑연골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드린 걸 찾아보시면 논문으로 많이 검증됐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걸 먼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어떤 분께서 나는 기증늑연골을 지금 10년 동안 사용하고 내 환자들이 1000명인데 900명 이상을 추적 관찰하면서 진짜 10년 이상 지나도 흡수가 되지 않더라. 그렇다면 그분은 논문을 써서 본인의 결과를 증명한다면 저도 믿고 따를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에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다. 경우에 따라 다 틀리지만 우선적으로 제가 기형골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